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 전환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섹션 5.1을 나갈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필기를 하고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쓰여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사라지고 대신 1.5배속으로 제가 필기했던 거를 재생을 하면 여기에 맞춰서 말을 할게요. 5.1 넓이. 자, 그래서 조금씩 빨리 넘기기도 할게요. 정리 5.1에 보면 자, 모든 x는 a, b에 대해서 패구간 ab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fx하고 y는 gx의 그래프하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gx 전체 dx이다 라는 정리가 나왔어요.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위에 y는 fx가 있고 아래쪽에 y는 gx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축은 일부러 그리지 않았어요. 그건 조금 이따 코멘트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a 그리고 x는 b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축을 그려놓고 그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자, 사실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한 다음에 그냥 뺀 거에 불과해요. 예. 이거는 축의 위치, 그 축을 제가 그리지 않은 이유가 나오는데 축의 위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실 뭐 이 이상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예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제 5.1을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자, 먼저 일단 제가 첫 번째를 갖다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y는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로 완전 제곱꼴로 바꿨죠. 두 번째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뒀고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갖다 좀 그려봐야 되는데 먼저 꼭지점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찍으면 여기쯤 되겠죠. 제가 꼭지점을 찍었고 거기서 이제 그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니까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될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은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그려진 다음에 그 사이 범위 빨간색으로 빗금쳐진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적었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여기 잠시만 멈추고 제가 이제 완성된 필기가 아니라 조금 순서가 달라져서 그런데 잠깐 필기를 줄여보면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 필기가 돼 있죠. 이제 저게 나중에 써서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교점을 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쓸게요. 필기에 어차피 제가 손 댄 거 아니고 손 대기 전 필기 올려드릴 거지만 한 번 더 쓰면 자,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는에 해당하는 양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에 잠시 멈춰놓고 마이너스 x제곱하고를 연립해요. 그 다음에 양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이 나올 텐데 2로 묶어준 게 위에 있는 식이죠. 2에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2는 어차피 필요 없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서 x는 1,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와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교점을 적었는데 사실 교점을 정확하게 꼭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어차피 얘는 y는 fx하고 y는 gx 이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커요? 이거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필기는 안 적혀 있지만 결국은 위 빼기 아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더 크니까 조금
백을 하면 네. 마이너스 x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를 뺀 거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사실 그릴 수 있어야 뭐에서 뭐를 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하고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d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4x 해놓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아래 끝, 위 끝 해서 대입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위 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 플러스 4 거기서 아래 끝을 대입하면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 다음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분수는 제가 계산 일부러 안 하고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마이너스 1하고 4만 더해서 3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괄호 이제 소괄호로 바뀌고 곱해서 3분의 16 나오고, 빼기 4하고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분수는 분수끼리,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8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더하기 3에다가 12를 더하니까 15.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6이니까 15에서 6을 빼면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다른 걸 그리다가 안 들어간 부분이네요. 이거는 이따 필요하면 다시 그리기로 하고 지금은 지울게요. 자, 제가 녹음을 안 하고 써서 그런데 자, 따름 정리 5.2. 자,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y는 fx 꼴이 아니라 x는 fy 꼴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fy가 gy보다, 근데 이제 구간이 아까는 ab였는데 이번에는 cd죠. cd에 대해서 저렇게 되면 두 곡선 x는 fy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x는 gy 두 번째 거죠. 그거와 두 직선, 아까는 y는 a, y는 b였는데 이번에는 두 직선 x는 c, 그 다음 y는 아까는 x는 a, x는 b였는데 이번에는 y는 c, y는 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물론 당연히 제가 말 안 해도 c보다 d가 크거나 같다 이런, a는 b, b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아까는 위쪽에서 아래쪽을 빼는데 이번에는 뭐에서 뭘 뺀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는 위쪽에서 아래 걸 뺐던 게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일단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보면 더 높이 있는 거에서 더 아래 있는 거 이거라면, 이게 이제 위 빼기 아래였다면 얘는 이렇게 이제 y축을 기준, 얘는 x축, 얘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더 y축에서 멀리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뺀다. 예,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멈춰놓고 설명을 하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x는 fy, 왼쪽에 있는 게 x는 gy,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y는 c, 위에 있는 게 y는 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예제를 직접 또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제 5.2 y는 4x제곱하고, 제가 잘못 썼었는데 책을 잘못 봐갖고 y제곱은 8x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가 잘못됐냐면은 제가 좀 이따 지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제대로 쓰죠. 나중에 겹치면 그때 가서 고치고, y 세제곱은 8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뭘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는 좀 그리기가 쉽냐면 y제곱은 4x는 조금 그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저거는 y제곱은 4px,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래프를 먼저 그리지 않고 제가 교점 구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고 할 때 이번에는 y로 하려고 그러면은 막 루트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심지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들어가고 y 세제곱도 세제곱근 루트 들어가 힘들죠.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하면 거꾸로 쟤를 x는 4분의 y제곱, x는 8분의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y제곱이랑 8분의 y 세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저 방정식을 풀면 일단 양변에다 8을 곱하면 2y제곱은 y세제곱이 될 거고, 넘기면 y세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인데 y제곱을 묶어내면 y제곱에 y-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y는 0,2가 나오는데 0은 중근이 되겠고 2는 그냥 나왔죠. 그래서 먼저 저게 이제 0은 중근이고요. 그래서 y제곱은 4x는 조금 그래프가 쉬우니까, 자 근데 뭐 저걸 먼저 그렸네요. 그쵸. 지금 뭐가 빠져서 지금 저렇게 나오냐면, 자 y제곱은 4x를 이제 아까 제가 지워버려서 그런데 y제곱 4x 이거는 y제곱은 4px. 자, 다시 그리는 거라서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y 세제곱은 8x 했을 때, 빨간색도 안 그려졌었네요. 요거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요렇게 된다는 거를 사실은 이제 세제곱이기 때문에 y는 x 3승 그래프에 이제 약간 붙은 거니까 사실 굳이 안 해도 그릴 수 있는데 헷갈리실까봐 요렇게 생겼고, 그 사이에 있는 넓이인 요 파란색, 지금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인테그랄 교점을 방금 구해봤더니 교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얘는 이제 인테그랄 아까 인테그랄 x축하고 y축 할 때 항상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테그랄 fx dx a에서부터 b까지 이 개념하고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gy dy. 네. 사실 이것도 g라고 먼저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것도 그냥 f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y는 fx인 거고 얘는 이제 x는 fy일 때 이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해보면 0에서부터 2까지, 그러니까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고 0에서 2까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써드리고 있어요. x는 8분의 y 세제곱으로 바꿨고 x는 4분의 y 제곱으로 바꿨죠. 그래서 누가 오른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까만색 4분의 y제곱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4분의 y제곱에서 왼쪽에 있는 8분의 y 세제곱을 빼는 거죠. 그래 놓고 걔를 갖다가 인테그랄 dy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 이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쓰면 12분의 1의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2분의 1의 y 4제곱,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해서 0에서부터 2까지 나오고, 대입해주면 12분의 8 마이너스 32분의 16 계산하면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정답은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직교좌표계에서의 이제 넓이였다면, 극좌표로 표현된 도형의 넓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강조를 덜 하고 있는데, 자 별표를 작게 쳤는데 사실 제가 앞에서도 별표를 지금 이제 아까는 안 쳤는데 이제 중요한 필기 올라간 거 보시면 아실 건데 이건 뒤늦게 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5.1에서는 결국 저 공식 하나만 중요한 거고요. 인테그랄 fx dx인데 윗끝 아래끝 ab고 두 개일 때 f-g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이게 중요했고요. 두 번째 거에서는 인테그랄 c에서부터 d까지 fi dy 이건데 오른쪽 빼기 왼쪽 해서 fi dy 마이너스 gy 이게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 했던 건데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일단 지워봅시다. 나중에 또 피볼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뭔가 버그 같은데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지우면 문제가 생기긴 하네요. 자, 곡선 요거는 문제가 생긴 건 하죠. 동경. 자, 곡선 R은 F 세타. 자, 요거 이제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제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넘어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 이제 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그거랑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이걸 시초선이라고 해놓고 시작이 되는 선에서 내가 이 각도가 돌아가면서 반직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를 이제 동경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동경이 세타는 알파, 세타는 베타 이런 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이 부분은 뭐 조금 옮겨 놓을까요? 글씨랑 겹치는 게 보기 좋지 않죠. 자,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것도 방금 영향을 받았네요. 2분의 1에 자 일단 저거는 조금 나중에 쓰고 2분의 1의 r제곱 d세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좀 이따가 이제 중요한 표시를 한 번 더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2분의 1 r제곱 d세타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색깔을 좀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 번 더 얘가 중요한 거다. 곧 나오긴 할 겁니다. 얘는 빨간색으로 아마 또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경우에 r이 누구냐면 f세타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f세타 전체 제곱 그 다음 d세타이다. 요건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 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파란색이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죠. 아이고 빨간색까지 같이 지워버렸네요. 아무튼 약간 불안한데 어쨌든 해보죠. 빨간색이 안 살아나나? 뭐 안 살아나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뭔가 지워졌나 봅시다. 자, 그래서 x축 y축 해놓고 r은 f세타 저런 곡선이 지금 지워진 것 같은데 r은 f세타라고 하는 곡선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졌어요. 근데 동경을 두 개를 그리는데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저것도 지워졌네요. 요렇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랬을 때 그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위와 같이 된다. 근데 이거에 이제 왜 2분의 1 r 세타 r 제곱 세 d 세타가 나오느냐 이제 저걸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조금 날라간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지워졌는지를 모르겠어서 조금 중간을 지우면 난리가 나는군요. 뭐가 지워졌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간에 여기 f 세타 k가 이제 지워진 거고 여기서 여기쯤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을 그렸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이제 이 각도가 델타 세타 k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부채꼴의 넓이가 필요해서 조금 날라간 건 일단 빼놓고 자, 저 그림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각도가 세타인 그거의 넓이 s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s는 2분의 1 r제곱 d세타다. 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추후를 위해서 만약에 요 호의 길이 l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L은 R 세타다. 이게 나중에 필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요 쬐끄만 부채꼴 파란색의 넓이 델타 AK라고 하면 걔는 2분의 1 F 세타 K의 제곱에다가 델타 세타 K. 그래서 2분의 1 R제곱 D 세타를 그냥 R제곱 세타를 쓴 것뿐이에요. 근데 걔네를 갖다가 여기서 뭘 해준 거냐면 먼저 얘네를 그러니까 요 미소 면적들을 다 더하는 시그마를 취하는 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만 합을 구할 때 했던 파티션으로 해서 극한을 보내주는 그 과정을 거치면 리만 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넓이 A가 나오고 근데 사실은 그냥 2분의 1 F 세타 전체에 여기서는 세타가 빠져야 됩니다. 여기는 세타 K 요거 하나 오타네요. 자 그래서 F 세타 제곱 D 세타 그래서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인테그랄 이제 구간은 제가 뺐고요. 리미트 시그마가 결국은 인테그랄이랑 같다. 그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더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요거는 제가 이제 만에 하나 시험 문제 잘 안 낼 확률이 높고 만에 하나 낸다고 해도 거의 이걸 낼 확률이 높고요. 혹시나 조금 다르게 낸다고 치면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드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져서 그래프를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주면 조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심장형 곡선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내부와 원 R은 1의 외부에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했는데 먼저 R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잠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x, y 대신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r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세타를 가지고 이걸 r, 세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리 r이 1로 일정하다. 원래 책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의 간결성을 위해서 a를 그냥 다 1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지름의 1인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r은 1이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 그래프가 사실 조금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는 사실 세타가 뭐 예를 들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혹은 뭐 마이너스 뭐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뭐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한 바퀴를 돌리면서 점을 몇 개 찍어주고 그거를 그냥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된다. 그 와중에 대칭성을 좀 따지면 된다. 이런 걸 앞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냥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게 된다면. 문제가 다른 걸 낼 게 많으면 안 낼 거고요. 그래서 R은 1이라고 하는 요 원과 그다음 심장형 그림을 이렇게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심장처럼 생겼죠. 그래서 심장형이라고 부릅니다. 카디오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이제 제가 방금 조금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니까 1, 1 저건 쉽죠. 그 다음에 2 X축하고의 심장형과의 교점이 2인데 저게 왜 2냐라고 하면 저게 이제 동경이 세타가 0일 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세타가 0일 때의 값을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플러스 코사인 0 해서 2 그래서 2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넓이를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사실 그러니까 원의 그러니까 심장형의 내부와 원의 외부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두 개가 어차피 대칭이니까 넓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배를 하는 그러니까 기함수 우함수 할 때 두 배 되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를 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교점을 먼저 구해봐야 되니까 교점을 구할 때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둘 다 R은 F 세타 G 세타니까 는 1 이걸 풀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0 나오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를 그리게 되면 얘가 범위를 여기 보시면 약간 뾰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동경을 마이너스 그리고 사실 지금 왼쪽이 없죠. 오른쪽만 따지면 돼요. y축 기준으로. 그래서 동경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리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코사인 함수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제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0이 되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두 개밖에 없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동경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되는구나. 교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뭐 구해도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써보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극좌표입니다. 여기는 r, 세타니까 1, 2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동경만 필요해요. 굳이 안 적었던 게. 그래서 인테그랄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의 r제곱 d세타가 나와야 되는데 r이 그러니까 f제곱 세타 마이너스 g제곱 세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의 d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테그랄 fx dx가 있을 때 하나짜리가 저건데 이제 빼게 되면은 그 차이의 넓이가 나왔었죠. 비슷하게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해놓고 나서 기본적으로 2분의 1 r제곱 d세타 f세타의 f제곱 세타 d세타 이건데 두 개가 된다. 그러면은 f제곱 세타 마이너스 g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되긴 할 텐데 여기서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동경을 그었을 때 얘는 멀리 있는 거에서 빼기 가까이 있는 걸 뺀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있고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럼 동경 그었을 때 멀리 있는 거에서 가까이 있는 걸 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 그래프를 유용하게 써먹었고 이제는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그거의 2배잖아요.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계산하면 1은 없어지고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d세타가 나오는데 그냥 코사인은 적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곱이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짝수일 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반각 공식을 이용해야 됐었죠. 2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2세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2 사인 세타를 미분해야 2 코사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는데 앞에 2분의 1이 딸려 있으니까 4분의 1 사인 2세타를 갖다가 미분해 주면 사인 2세타를 미분하면서 코사인 2세타 튀어나오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2가 튀어나오면서 4분의 1하고 상쇄돼서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고요.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각각 대입해주면 2 더하기 4분의 파이 더하기 그 다음에는 0이죠. 사인 2 곱하기 2분의 파이 하면 사인 파이니까요. 나머지 다 해보시면 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 플러스 아이고 오, 자 제가 잘못 건드렸는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잠깐 좀 나타내 볼게요. 전체를 옵션을 바꿔서 미리 보기. 자, 이러면 이제 나타나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제가 방금 4분의 파이까지 계산했고 네, 여기까지가 완료가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